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직 안사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 정치, 문화 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시간입니다. 이번 아시아 TMI에는 아쉽게도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이 함께하지 못하시게 되었는데요. 늘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교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씩씩하게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올해 1월 아시아팟은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면서 고조됐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아주 짧게 다뤘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아시아 TMI 주제도 이란이 되었는데요.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시아 TMI다 보니까 조금 양은 이제 길어질 거고 더 깊은 이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의 길잡이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구기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기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청취자들께 인사와 짧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기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18년부터 아시아연구소에서 이제 서아시아 센터가 첫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 발족부터 관여해서 혼자서 열심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을 했고 이란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란 젊은 세대의 정체성이랄지 뭐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미디어, 여성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한국 사회의 이슬람 포비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글도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난민 문제 관련해 갖고 쓰실 때 그때 말씀하셨죠. 네, 제가 왜 모셨는지 아시겠죠? 네. 네, 제일 지금 좀 뭐랄까 핫 이슈가 되고 있었던 사건 먼저 짚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구 선생님 지난 1월에 가셈 솔라이마니 암살 이후에 올해 두 번째 암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11월 27일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국방부의 연구 혁신기구 수장이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란이 진행했던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오늘은 12월 15일인데요.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고 또 이로 인해서 이란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2020년 시작부터 정말 정초부터 이란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그런 죽음. 그래서 거의 막 이란과 이제 미국이 전쟁까지 그렇죠. 직전까지 가는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연초에 이제 그런 정초부터 이제 그런 사건과 지금 11월 말에 또 핵 과학자, 가장 중요한 핵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파크리자데의 그 죽음으로 암살 사건으로 굉장히 이란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란 입장에서 이란 내부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핵 과학자의 테러가 이번이 5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핵 과학자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인재들이 암살당하는 그런 광경을 이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더 이상의 과학자가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경호원도 붙이고 굉장히 경계를 높이는 상황 속에서 이런 테러가 이제 발생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옆자리에 있던 부인이 멀쩡하게 이제 살았다는 점에서 남편이 옆에서 죽고 경호원들도 다 죽었는데 왜 부인만 살아있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루머들이 많이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이런 테러가 있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이란 내부에서도 그 안에 갈등과 뭐 맞아요.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이런 건 굉장히 많지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자국민들이 또 죽음을 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현장에 또 암살범이 안 보였고 그래서 AI로 뭐 무기를 쓴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또 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같이
미국이 또 뒤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찾아보니까 그날 그걸 본 사람도 있다. 암살범이 있었던 걸 본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그 배후에 있다라는 네. 것은 거의 뭐 자신들도 말하지 않지만 그걸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직전에 호주 국적의 이스라엘 그 여성 첩자라고 할까요? 그 스파이를 인질을 교환을 했는데 그 바로 뒤에 또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런 인질 교환까지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다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분노가 되게 클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 사건이 미국이 이란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 네. 그런 쪽에서 뭐 사우디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럴 수도 있죠. 있다. 그런 음모론도 왜냐하면 이란이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 미국의 주도하에 모든 어떤 국제적인 경제, 특히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소외받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진짜 짱짱하게 버텨왔거든요. 네,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들면 다른 아랍 국가들, 사우디를 위시로 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력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이란 국가 내부로 들어가면 뭐 겉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다, 뭐 이스라엘 우리 주적이다라고 하지만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잘 되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이 미국과의 매듭을 잘 풀어야만 이란의 지금 뒤처진 어떤 그 경제적 악화의 상황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보수파든 개혁파든 늘 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면서 우리를 미국을 이제 주적으로 삼고는 있지만 사실 그 속내는 그 미국과 잘 풀어야만 이 이란이 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 그 악의 축 그 콤보 세트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란에 있을 때 마침 그때가 200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가게에 딱 들어갔더니 야, 너 들었어? 우리 악의 축이래 이러는 거예요. 나 아니야. 이러면서 너 북한 뭐 어느 출신이야? 뭐 남한이야? 뭐 북한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축에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그 국가, 두 국가, 뭐 북한은 뭐 큰 개인적으로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한 민족이고. 그쵸. 근데 이란 그 악의 축의 그 두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 이란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저에게는 좀 뭐랄까 이거 뭐지? 희한한 느낌. 희한한 느낌이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그 미국하고 이란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년 동안 잘 꼿꼿하게 버틴 게 이란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란하고의 관계가 최근에 되게 안 좋아서 이제 바이든 정부도 이걸 푸는 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과제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하고 척을 지게 됐는지 근데 이란은 사실은 다른 어떤 아랍 국가, 중동에 있는 국가들보다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란 이슬람 혁명 이전에 왕정 시대에는 중동의 다른 어느 국가보다 굉장히 친미적인 형태를 띠는 국가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국호가 사실 이란이 아니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거든요. 정말 유일무이한.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어떤 러시아,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이슬람 혁명이라는 사건은 제3세계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미국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hlavi 그 친미 국가였던 파hlavi 왕정이 무너지고 파hlavi 국왕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왕가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아, 네. 지금도 파hlavi 국왕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왕자, 여왕, 네. 왕비 그리고 공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말 자기네들 손으로 처형을 해야 할 이제 국왕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났고 미국이 보호해주고 네, 있는 보호해주고 상황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미국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건이 바로 1979년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 점령 사건입니다. 네. 뭐 미국 그 영화인 아르고도 네, 네. 이제 그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려 444일 동안 그 미국 대사관을 점령한 그런 사건이 사실은 이란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왜 트럼프가 저렇게 이란을 싫어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 한 번도 미국은 자신의 어떤 영토 그러니까 네. 모든 대사관은 그 분들의 영토가 되는 그쵸. 것이잖아요. 그 영토에서 444일, 1년을 넘는 그 기간 동안 자국민들이 그렇게 인질로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자존심의 스크래치가를 크게 낸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트럼프가 이란을 싫어하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죠. 한 그 국제 회의에서 네. 미국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을 매일매일 봐서 그 이란에 대한 어떤 그 편견 같은 거 가졌을 당연히 거니까. 편견과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이 이란이 굉장히 악마화되어 있거든요. 악마화되고 주적이고 가장 큰 무서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좀 역사가 있고 이후에 이제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미국이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이라크 쪽으로. 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미국과의 이란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기엔 굉장히 송구스러우나 현재 미국 대사관 그 이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 거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도 제가 예전에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거리의 지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적의 소굴. 아, 공식 이름이 그래요? 공식 네. 이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왜 혹시 이란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자유여신상을 막 해골로 그려놓은 막 이런 네, 그림들이 네. 이제 벽화 또 아무래도 약간 뭐 이게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네. 띠고 있는 국가들의 또 이미지가 보면 벽화, 동상 이런 맞아요. 걸로 이렇게 선전화, 맞아요. 프로파간다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미국 대사관이 있던 그 거리 전체가 다 미국 막 이렇게 뭐 폭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해골로 되는 자유 여신상이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거리가 이제 적의 소굴 뭐 이렇게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는. 근데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거리명을 바꿨다기보다는 사실 혁명 이후에 모든 거리의 이름들이 다 이제 이슬람 공화국화 되면서 거리의 이름이 바뀌는 그런 그래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네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시 정부 당시에 악의 축으로 이제 또 공식적으로 이제 명칭화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아까 또 아까 과학자의 맞아요. 죽음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모르겠으면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 핵이 어떻게 보면 이란을 버티게 해준 뭐 이런 글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희망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 전까지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정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이미 이제 그 외교 관계는 끊겼고 이제 40년 동안. 그런데 재밌는 것이 혹시 그 간사님은 그 미국
비자 로또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비자 로또면 비자 중에서 좋은 게 로또처럼 좋은 건가요? 로또를 그러니까 그 로또에서 당첨이 되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같으면 뭐 미국 이주나 뭐 이민이나 네. 만약에 너무 가고 싶다면 그걸 생각하지 로또를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이란 현지 조사를 할 때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로또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란에서 있는 로또인데 이걸 당첨이 되면 미국 이란에 비자가 나와요? 있는 로또가 아니라 제가 그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네네네. 되는데 그 전지구적으로 미국 비자를 딸 수 있는 그런 로또가 있나 봐요. 진짜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사실 그렇게 관계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고 싶은 그래서 뭐 아이러니하네요, 선생님. 예,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주를 많이 갔고 그렇게 이제 외교 관계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학이나 아니면 뭐 망명이나 아니면 교육 이주 등으로 사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오바마 정부 전까지 별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셨는데, 자, 그 오바마 정부에서는 2015년 7월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같이 해서 이란과 핵 협상을 했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란한테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에 이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네.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또 갑자기 취소를 했잖아요. 네. 자기만 빠진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제재를 시작했는데 네. 2017년에 선생님께서 이란을 가셨던 걸로 제가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몇 번째예요, 선생님 그게? 이란 관계요? 네. 연구하시면서 6번째, 7번째였던 것 그때가요? 같고 네. 이제 가장 장기간으로는 2009년에 1년 동안 있었고 음. 2002년에는 또 한 6개월 동안 있었고 그래서 다 합치면 한 거의 2년 정도 이제 거주 이제 경험이 있는데 2017년도는 이제 단기간으로 어떻게 보면 그 핵 합의가 딱 결정되는 그 순간에 마침 그 순간에 계셨던 갔었습니다. 거예요? 근데 그때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는 좀 평온했어요. 아, 그래요? 차분했어요. 약간 되게 화나거나 이랬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핵 합의가 무너졌을 때요? 네. 탈퇴를 선언한 건 아니죠. 그때는. 그때 이제 그때는 평온했는데 이제 핵 합의 이후에 그렇죠. 핵 합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 이 여론이 차이가 확 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러니까 오바마는 대통령 되자마자 굉장히 이란에 화해 제스처를 많이 보냈었습니다. 이 핵 협의 있기 전에 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란은 그 설이 그 춘분이거든요. 3월 21일이 매해 그 춘분을 기념해서 그때가 설날이에요? 예, 노루즈라고 불리는 뭐 어떤 그 중앙아시아의 뭐 노루즈 그러니까 새로운 날 정말 설날 새해 예, 그 설날에 딱 위성 미디어를 딱 틀었을 때 제가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2009년도에 설날 아침에 딱 설날이 딱 되는 순간에 딱 그 위성 미디어를 딱 틀었는데 오바마가 나와서 그 뭐 친애하는 이란 국민 여러분 그 새해를 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뭐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설레노 모바락 새 뭐 설날 인사를 이제 페르시아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던 그 이란 사람들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그 기대가 컸고 실제적으로 이 핵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실 사람들이 너무 그 수건이었던 핵 합의가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정말 기뻤고 갑자기 막 그 이란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달라지고 저도 그때 막 바빠지고 뭐 시진핑 바로 역시 시진핑 대단하다. 시진핑 바로 날아갔어요. 비행기 타고 이제 이란 도착해서 막 이제 만나기도 로하니 대통령 이제 만나고 각 유럽 정상들도 막 들어오고 로하니 대통령도 또 유럽에 막 이제 순방을 다니고. 그래서 그 핵 합의가 딱 이루어졌을 때 제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란을 갔을 때 그런데 생각보다는 또 차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때까지 한 40년 동안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굉장히 기대가 많아서 사실은 뭐 좀 뭐랄까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담담하게. 왜냐하면 중간에 하도 엎어진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서 좀 생각보다 이제 좀 담담하게 하지만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핵 합의가 왜냐하면 이란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이 이란과 교역하고 싶어하는 유럽,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이란과의 이제 교역을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핵 합의라는 그런 미명하에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규제 없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선출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결과에 더 마음 졸였던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란 사람들. 그래서 진짜 트럼프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정말 고백들과 이제 트럼프 되자마자 완전 다들 거기가 더 이제 우리 대통령 바이든이 드디어 이제 선출됐다 이렇게 이제 기쁨을 표할 정도로 그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거의 이제 이란은 바로 초상집 분위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자마자 분명히 굉장히 그 이란에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러니까 사실 합의를 이제 탈퇴할 것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맞아. 이제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이란의 불리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미리 예상을 했고, 정말 발 빠른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 트럼프가 되자마자 달러도 이제 사 모으고 이제 금도 사 모으고 왜냐하면 이런 그 사회적 위기나 정치적 위기를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조금씩 이제 준비를 했지만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생각보다 더 상상 그 이상의 그쵸. 것을 이제 그가 이제 보여주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이제 무슬림 밴, 미국의 무슬림 밴이라는 어떤 규제를 딱 하고 이제 위의 국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 무슬림 밴 그 국가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출신 국가들의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뭐 규정이죠. 이제 그 미국의 국적이 없는 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배우자랄지 아니면 유학생들이랄지 그 무슬림 밴에 딱 걸려버리는. 근데 심지어 그게 저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왜요? 제가 북한 사람으로 오해받으신 건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 무슬림 밴에 그래서 이게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2년 전에 캐나다 갔을 때 이제 하루 그 시애틀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 이렇게 가면 1일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에스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신청을 했는데 다 이제 제가 입력을 하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지난 3년 뭐 2010년 이후인가? 2010년 이후에 위에 국가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무슬림 밴 그 제재 국가 당연히 이제 이란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막 불길한 거예요. 뭐 3번이나 갔더라고요. 그 뒤로. 그래가지고 3번 이렇게 치면서 괜찮겠지 그러면서 또 질문 상황이 있어요. 왜 갔는가에 대해서 뭐 아카데믹한 뭐 그런 거에 또 있어서 딱 체크를 하면서 뭐 이 사람들 또 이런 거는 고려해 주네 그러면서 딱 했는데 정말 beautifully 이제 리젝트를 딱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그 이란이라는 그 국가 무슬림 밴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마저도 이제 유학생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미국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관도 줄을 서가지고 인터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핵 합의 이후에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에게는 이 핵 합의에 탈퇴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트럼프가 굉장히 그 아까도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미국 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정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하나,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6국가 이상의 국가들이 거의 600쪽에 달하는 그런 그 핵 합의를 협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방적으로 한 6, 뭐 제가 듣기로는 정말 몇 페이지 안 되게 그냥 이래서 나는 탈퇴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이 더욱더 악화일로로 가는 그런 현장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정말 고난의 북한이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의 10배 이상의 그 달러 대비 이란의 돈, 그러니까 리알이 환전 가치가 완전 떨어진 네. 거죠. 1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달러가 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 정말 중산층들이 다 무너지고 빈민층으로 다 하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의 이 일자리도 없어지고 네. 하니까 굉장히 이란은 아까 제가 이란은 40년 동안 잘 버텨왔어요라고는 했지만 그게 버텨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 트럼프가 이제 재임한 기간 동안 정말 고난의 행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توی یک دیوار سنگی دو تا پنجره اسیرن دو تا خسته دو تا تنها یکیشون تو یکیشون من دیوار از سنگ سیاه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요, 국연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시려고 준비해 오신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 노래보다는 제가 미리 간사님께서 그 노래를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뮤직비디오 다 찾아보고 가수들도 다 찾아가서 이제 좀 들었었는데 이 구구시라는 이 가수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구구시는 정말 70년대 이슬람 혁명 이전에 정말 이란의 영화계와 그러니까 가요계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젊었을 땐 정말 미스 이란이 될 정도로 굉장한 그 미모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 구구 씨는 사실 이란 사람들 마음에서 뭐랄까 아슬한 그 추억이랄까 굉장히 그 노스텔지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 이제 여성 가수를 이제 택한 이유가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는 여성 가수가 단독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네. 혁명 이후에 계속 그랬어요? 혁명 이후에요. 왜냐하면 여성의 목소리, 단독의 목소리는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규정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구구 씨가 굉장히 이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2001년도까지 21년 동안 활동 못했어요. 진짜요? 네. 노래를 아예 못 부른 거예요? 아예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79년 이후 그러니까 딱 21년 동안 아무 노래를 하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 살고 있었죠. 네. 이란에 살면서도 굉장히 협박받고 왜냐하면 그 왕정 시대의 어떤 연예인들을 굉장히 뭐랄까 그 사탄의 문화나 뭐 서구적인 문화라고 그리고 너무 반이슬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제 대중문화 가수들, 영화 배우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서 사실 혁명 이후에 가장 많은 망명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연예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정말 21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그 교민들이 가득 찬 그 캐나다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이 구구 씨가 그때부터 2001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 이제 시작한 분입니다. 네. 근데 이 노래는 창문이라는 뜻인데 네. 이 그러니까 그 러브 스토리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제 창문이 있는데 이 두 창문에는 굉장히 견고한 돌로 벽돌로 쌓여져 있다. 너와 나 사이가 너무 단단한 그 벽으로 쌓여 있어서 쌓인 단단한 돌로 쌓여 있어서 이 돌에 대한 어떤 외로움. 그래서 너와 나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사이에는
이런 두꺼운 벽이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애절하게 부르는 곡인데 사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01년도 캐나다 콘서트 걸 보면서 저도 같이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구구 씨가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딱 그 오프닝 멘트에서 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이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콘서트 자리에 섰다. 언젠가는 이란의 고국의 우리 국민들과 다시 이런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울어요. 무슨 말씀하시면서 지금 왜냐하면 그 캐나다 교민들도 사실은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 상당수들은 돌아갈 수 없는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구구 씨가 21년 만에 재개한 그 콘서트에서 이제 다 같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페르시아로 저의 쇼머 헐리 이건 뭐냐면 당신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어요라는 그 관용어가 있습니다. 저의 일원이 헐리 이건 뭐냐면 우리 이란 국민들의 이 자리가 너무 크네요. 왜냐하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구씨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구구씨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 매해 아까 말씀드렸던 설날이 되면 그 인근 국가에서 왜냐하면 이란 내에서는 그 콘서트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이제 UAE 그러니까 두바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두바이나 아니면 뭐 터키나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란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어요. 그래서 이 구구씨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그 한 해는 이제 노루즈 때 이제 두바이에서 콘서트를 열게 된 거예요. 구구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구씨를 이제 보러 가려고 거의 막 비행기가 다 동이 날 정도로. 예매를 못 하니까 예매가 이제 다 돼서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막 사기를 치기도 하고 너무 인기 많으니까 왜 우리도 인기 있는 콘서트를 갑자기 막 사기표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그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구 씨는 이슬람 혁명 이전에 여자 가수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란 사람들의 노스텔지아의 상징 그리고 그 이란에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늘 이제 이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노래를 이제 발표하는 그래서 뭐 2009년 녹색운동이라는 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도 그 이란을 그리면서 이제 또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던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가수 같은 사람. 국민 가수 맞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구구씨 이분이 검색해 보니까 50년생 그러면 지금으로 맞습니다. 치면 거의 70살 즈음이신데 근데도 아직도 활동을 그렇게 활발히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콘서트도 계속 다니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구구씨 아카데미라고 불리면서 한 이제 위성 방송에서 그 인기 있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이 많은 거죠. 이란 교포들이 많은데 이 이란 교포들이 그 구구씨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음악 그 경연대회도 이제 벌이는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마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 이란 갔을 때 저희는 사실은 좀 자신의 연령대에 비슷한 사람들에 맞춰서 그 뭐랄까 좋아하는 가수들이 좀 구별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란 갔는데 한 뭐 19살 뭐 이런 소녀가 구구씨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선택한 이유도 저희 제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저희 이제 개인적인 추억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어떤 이제 이란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을 때 사실 이란이라는 국가 사람들이 음주는 하지 않고 가무를 정말 즐기는 흥을 가진 그런 금주가무. 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뭐 술까지 먹였으면 정말 난리 났겠다, 뒤집어 놨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노래와 그 풍류를 아는 사람들인데 제가 어떤 그 이란 가정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좋은 또 음식을 대접받고
사실 이란에 할 게 없어요. 아, 왜냐면 밖에 뭐 클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술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음.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가정집을 서로 이제 방문해서 이제 손님 맞이를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이제 문화인데 그때 이제 한 22살짜리 그 친구가 이 노래를 무반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구구씨의 도판자래야라고 하면서 그 가사가 또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던 추억이 있고 또 한 뭐 열 몇 살짜리 아이들도 이 구구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라고 하면 또 그분에게 또 해가 뭐 좀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이에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한 20년 전이니까 20년은 아니었구나. 한 뭐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한 50 몇 살 그 가수를 좋아한다고 하면 좀 왜? 라고 그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라고 했더니 뭐 그 혁명 이전의 가수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계속 즐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구구 씨는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영원히 늙지 않는 나의 디바인 거죠. 이란 사람들이 디바. 그래서 늘 꿈꾸는 우리의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목소리를 굽히지 않는 목소리를 늘 내는 하지만 이제 구구 씨도 안타깝게도 일하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죠. 되게 안타깝고 뭐랄까 상징 같은 인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네. 너무 설명을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나머지 좀 더 듣고 갈게요. همیشه فاصله بوده بین دستای من و تو با همین تلخی گذشته شب و روزای من و تو راه دوری بین ما نیست اما باز اینم زیاده تنها پیوند من و تو دست مهربون باده ما باید اسیر بمونیم زنده هستیم تا اسیریم واسه ما رهایی مرگه تا رها بشیم میمیریم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노래 잘 들으셨어요? 구구 씨의 목소리 어떠신가요? 이제는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모든 게스트들께 공통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좀 당황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구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란 어떤 나라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말 너무 너무 어렵죠?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란이라는 국가는 정말 긴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국가이다. 고상한 국가이다. 사실 이 고상한 국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이란 사람들을 이제 저는 이제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질적 연구를 한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도 이란을 접근한 사람들 뭐 고상해라고 할 수 있지만 맞아. 저는 사실 이란이란 국가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얘기할 때 그 국민들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만난 이란 사람들의 풍류를 알고 시를 읽고 정말 국민들이 시를 하나 이상은 다 암기를 할 정도로 그런 시를 아는
정말 페르시아의 문명을 가진 그런 고상한 국가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이란에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요, 선생님. 네네. 그리고 사실 이란이란 나라를 잘 몰라요. 늘 우리는 이제 분쟁 이슈나 뭐 아까처럼 암살 사건, 뭐 아니면 그렇죠. 네, 뭐 제재에 들어갔던 사건, 뭐 네. 이런 것들만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조각난 이란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게 있을 뿐인데 그리고 그렇게 조각난 것들을 생각해보면 뭐 이슬람 국가, 핵무기 가진 국가, 네. 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국가, 그리고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의 네. 감독인 아바스 키아르스타미 감독의 나라 네. 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 내용들은 다를지 몰라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단편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을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한국에 사는 이란을 잘 알지 못하는 잘알못들에게 이란을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란만큼 또 오해를 많이 받는 국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아까 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이슬람 포비아에 대해서 또 연구를 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문화의 어떤 풍류와 어떤 마음의 관대함이 정말 철철철 넘치는 게 제가 경험한 이슬람 국가들인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무슬림 맞아요.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사실 너무 많고 그 뭔가 테러, 뭐 전쟁, 뭐 이꼴 테러. 암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음. 제가 원래 이란 지역만 연구하는 인류학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포비아를 연구한 것도 사실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사실 이란 사람들은 굉장히 교양이 있고 그리고 흥과 정이 많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한류의 그 중동 한류의 선구자가 바로 그 선도한 그런 국가가 바로 이란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란 사람들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 좋아하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들 딱 대답이 이슬람 타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탈해. 이슬람적이기 때문에. 어, 다른 어떤 외국 문화보다 우리 거가요? 우리 거가.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이제 속으로 너무 미안하지만 야,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슬람에 대한 오해도 많고 싫어하는데 근데 왜 이슬람적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 사실 그 굉장히 그 한국의 사극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주몽, 대장금 네. 정말 제가 2009년도에 1년 동안 현지 조사를 갔을 때 정말 사실은 송일국 씨랑 한혜진 씨 때문에 편했습니다. 주몽 보유국에서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이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런 일반화는 해서는 안 되겠죠.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면 거기는 가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정이 너무 많아요. 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기회가 되고 미국과에도 좀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미국 갔다 오면 이란을 갔다 오면 다시 미국 못 들어가는 그런 엉터리 같은 법이 아니라면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이란은 꼭 가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네.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머릿속에 사실 이거는 뭐 무지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페르시아와 이란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그 이란이란 국호가 1920년에 들어서야 네. 이란 아리안의 땅 이란이라는 이제 국가로 된 것이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 이란어가 아니라 사실 퍼시안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어잖아요. 그래서 찬란한 페르시아 문명의 땅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국토의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요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란이라면 중동의 모래사막에 낙타 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란이 한국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의 남쪽은 굉장히 덥고 1년 사계절 내내 하와이나 제주처럼 따뜻한 키시라는 섬부터 네. 북쪽의 카스피해까지. 그래서 이 1년이 한 국가 내에서도 국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기후가 다양해요. 근데 테헤란에서는 또 스키 타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더운 곳은 막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문명의 땅이기 때문에 찬란한 유형유산, 네. 유형유산들,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연환경들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좀 시각에서 다른데 사막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사막 못 가봤어요. 근데 또 중동의 사막이 묘하게 이 흑빛의 이 사막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막의 달 보신 적 있어요? 뭐 이러면서 제 기억에 케르만에서 이스파한이라는 그 도시로 가는 밤 버스를 제가 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득 이렇게 밤 버스를 타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단무지가 있더라고요. 하늘에. 그만큼 반달? 노란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정말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을 가끔 정도로. 우리 슈퍼문처럼 큰 달 볼 때처럼 그런 맞습니다. 느낌인가 봐요. 근데 더 노란 단무지 정말 단무지색. 하얀 단무지 말고요. 노란 단무지.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이란은 곳곳에서 매력 있는 그런 이제 관광지 스팟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코로나가 좋아진다면 정말 찬란한 페르시아 문명과 이란의 어떤 관광지로서 꼭 한번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바로 이란의 가장 큰 자랑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보통은 진짜 이란 하면 다 위험한 나라고 여행하기에도 이런 문화유산 같은 거 잘 못 떠올리는 게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니까 급 가보고 싶은 생각이 꼭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확 드네요, 선생님. 네.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역사 이야기도 앞부분에 설명하실 때 조금씩 나오긴 맞습니다. 했는데요. 너무 오래전 얘기는 또 우리가 페르시안 왕국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쵸.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왜 우리가 또 누가 소개해달라고 우리도 역사하면 조선시대부터 얘기 안 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현대사랑 이제 그 사이사이 정치적 변화나 갈등 이런 것들 짚어주시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정리되게 설명해 주시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까 뭐 처음부터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979년 이전에는 파hlavi 왕정을 이제 왕정 국가였고 1979년에는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이란 이슬람 혁명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꼭 이슬람주의자들만 참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굉장히 무지개색을 가진 사람들,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사회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 부패한 그리고 굉장히 통제하는 서구 열강에 자꾸 이권을 내주는 이 파hlavi 국왕에 맞서는 사람들의 어떤 연합체였던 거죠. 근데 그 연합체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가장 공통 분모인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왜 또 이란 이슬람 혁명이라고 명명이 되냐면 호메인이라고 불리는 이 이맘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정 국가에서 신정일치 체제가 작동이 되는 세계 유일의 이슬람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맘이라는 사람이 네. 저는 약간 이 사람 그러니까 기사 같은 걸 볼 때 예전에는 이맘 이름이 나오면서 최고 지도자라고 하고 또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서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대통령이요? 정치. 네. 지금은 이제 이맘은 이맘이라는 것은 그걸 잘 구분 못했었어요.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을 이맘이라고 해요. 여기 그 이태원에 있는 한국 이슬람 성원에도 이맘님이 계십니다. 한국인 이맘님. 그러니까 그 이맘이라는 호칭은 뭐 목사님, 신부님처럼 이슬람에서 예배를 관장하시는 분은 이맘이라고 하고 아까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맘은 이제 그 이맘 레벨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황과 같은 교황보다 더한 그런 이제 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탄생은 단순히 신정일치 사상으로 돌아가자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 대혁명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가족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슬람의 세계로 돌아가는. 근데 이게 뭐 이슬람 세계로 돌아간다고 해서 나쁘진 않는데 그 기준이 왜냐하면 1300년 이전이라는 게 큰 이제
너무 옛날로 잘못이라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옛날로 들어갔네요. 예를 들면 일반 가족법이라는 현대법에서 뭐 그러니까 이혼법이랄지 뭐 결혼법이랄지 양육법이랄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대법에서 샤리아라고 불리는 이슬람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게 뒤집히는 거죠. 온 네, 국가 그렇죠. 체제가 뒤집히고 예를 들면 이제 혁명이 있자마자 여성들은 판사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왜? 판사직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성은 비이성적이다. 예. 뭐 이제 감정적이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증인을 설 때 여성 증인은 만약에 증인이 3명이 필요해요. 네. 어떤 뭐 간통 현장을 잡아야 된다. 증인이 3명 필요하면 여성이라면 6명이 필요합니다. 2배로. 네, 2배로. 그런데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이슬람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우리가 또 다시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슬람은 뭐 여성을 뭐 억압한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그 법 자체는 사실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은 맞죠. 네. 그런데 제가 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동의 여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오해들이 많은데 우리 언니들 생캐들입니다. 정말 제가 만난 중동의 언니들 정말 세고 그리고 이란 아저씨들 남자들 되게 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모르겠습니다. 아들 바보, 딸 바보들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란 그 현대사를 얘기하는데 잠깐 비껴나는데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여성의 상속법도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아들 1, 여성 2분의 1. 근데 한국 사회는 n분의 1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 n분의 1 받아냅니까? 한번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유명한 여성학자분도 자기는 0.6 받았다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 사실 이게 근데 확실하게 받아내거든요. 네. 내 몫은 제일 잘 챙긴다. 2분의 1이면 2분의 1 확실하게 받아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또 적용시키는가라는 문제들은 굉장히 좀 또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너무 억압받을 것 같아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대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현대적인 그런 현대사의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 사실은 수많은 대중들과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8년 동안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또 일어났고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은 말이 8년이지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이 8년이지 그 8년 동안 수많은 사망자들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죽음들 그러니까 거의 뭐 폭격의 이제 도시가 되는 그래서 그 이란 사람들에게 사실 고국을 또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이번에 이제 그 솔레마니 그 사령관이 암살을 당할 때도 이제 미국과 전쟁의 그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는데 제가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 이란 한국인 가정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이제 고1, 고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곡을 못 떠나는 거예요. 벌써 전쟁 위기가 오면 이 그 소년들마저도 정말 급했어요. 동원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이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란은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한국도 사실 굉장히 마찬가지. 맞아요. 뭐 군대를 보내고 뭐 전쟁은 일어날 것 같진 않지만 군대를 이제 보내고 그 마음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란은 아직도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위기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전쟁의 8년간의 아픔이 굉장히 그 이란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왠지 모르겠어요. 왜 전쟁이 끝나면 그렇게 애들이 많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베이비 붐 세대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세대들이 이제 확 굉장히 많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이 이야기는 뭐 다른 부분에 또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고 희생자들이 생기고 미망인들이 생기고 전쟁의 어떤 아픔과 불안을 겪어야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랍산자니 대통령 그리고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하타미 등장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개혁의 바람도 들어오고 시민사회가 열리고 네. 정말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도 열리고 여성운동도 일어나고 대학생들의 학생시위도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순통이 트이는 그런 전환기를 이제 맞게 되고 특히 하타미 대통령 이후에 이 하타미 대통령 역시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제 개혁파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개혁파 이제 대통령이고 잘생겼어요. 아, 진짜. 그리고 저도 이제 찾아봐요. 이란에서도 직접 이제 어떻게 뭐 좋은 기회에 이제 뵙기도 했었는데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가 그러니까 이란도 보수 개혁으로 이제 갈라졌을 때 젊은 여성들이 가장 개혁파 후보의 선봉에 섭니다. 한국이랑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장 이 뭐 20, 30대 뭐 20, 30, 40대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 개혁파 후보의 큰 이제 그 지지자들이 되고 이 지지 속에서 이제 하타미 대통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 하타미 대통령 이후에 뭐 저널리즘도 확장이 되고 시민사회 운동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시작된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하타미 대통령도 또 개혁파 후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뭐 정말 뭐 어떤 경우에라도 또 뭐 참을 수 있는데 악질적인 지도자도 만약에 자신의 어떤 배가 부르면 그렇게 또 뭐 그렇죠. 그래도 뭐 우리 잘 살게 살게 해주니까 말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하타미 대통령도 뭐 이거 하타미 대통령 탓은 아니죠. 1997년 때부터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그 뭐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으니 하타미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또 실망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로하니랑도 굉장히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다음에 아흐마디 네자드라고 불리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이맘이 아닌 그 테헤란 시장을 했던 아흐마디 네자드 이제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이 굉장히 좀 뭐랄까 실언이라고 해야 되나 실언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그 과격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뭐 홀로코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든지 아니면 뭐 핵 그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슬람 그 이란에도 이 보수적인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규제와 감시, 통제가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들 뭐 히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간사님도 이란에 가시면 써야 되죠. 그렇죠. 뭐 바로 이제 영공에서 딱 이제 이맘 khomeini 공항에 도착을 곧 합니다. 자, 여성 여러분 승객분들은 이슬람식 규제에 따라서 히잡을 준비하시죠.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풀고 있다가 막 다들 이제 주섬주섬 그 직전까지 안 쓰다가 이란 분들도 직전 안 쓰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다들 이제 성냥팔이 소녀처럼 이렇게 이쁘게 변신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아흐마디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그 굉장히 많은 그 민생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흐마디 대통령이 이제 1차로 한번 재임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연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 6월에 대통령을 이제 제 10대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2009년 녹색 운동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죠. 녹색 운동이요. 이 녹색 운동을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랍의 봄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아랍의 봄은 2010년에 이제 그 튀니지에서 12월 17일 이제 부아지지라고 하는 한 청년의 분신 자살이
이제 하나의 뭐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번져지게 되는데 사실 주목을 할 것은 2009년 녹색 운동 당시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그런 그 민중 시위가 어떻게 보면 아랍의 봄 광장 정치라고 하죠. 네. 아랍의 봄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이란 사람들 너무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거 이 녹색 운동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개혁파 후보인 무사비라는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그 무사비 미르 후세인이 무사비라는 이제 그 풀네임이 그 무사비 후보의 상징색 선거색이 바로 녹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원래 이슬람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슬람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상징색이 이제 녹색이 되고 원래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제 2009년 1월부터 이제 현지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참 이제 좀 적응하고 있을 즈음 거리에서 이 젊은 여대생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녹색 이렇게 그냥 정말 끈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노란 리본이 한때 또 다른 네. 그 상징을 가진 네네네. 것처럼 녹색 끈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받았죠. 그래서 받아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손목에 이제 차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가방에 이렇게 딱 묶어서 저 역시도 저는 사실 저에게 이란은 굉장히 애증의 의미를 가진 그런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왜냐하면 제가 또 연구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애정을 담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포텐셜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이란 국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이란이 확 이렇게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텐데 그래서 이 대통령 그 선거를 할 때 뭐 저는 당연히 뭐 투표권은 없었지만 그만큼 굉장히 그 변혁과 희망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있었고 발전된 국가라는 티가 나는 건 뭐냐면 거리예요. 테헤란에는 남쪽과 북쪽을 잇는 발리아스르라는 길이 있는데 거의 17km가 조금 넘는 그런 굉장히 긴 대로거든요. 그 대로에 그 무사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제 인간띠 이제 운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막 약간 축제 같았어요. 근데 이란 정부도 굉장히 정말 똑똑한 게 또 그 직전이 되면 또 잘 보이게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통제를 잘 하잖아요.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네, 복장 검사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지를 이제 얻었는데 그날 밤에 딱 이제 결과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뭐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다들 이번에 정말 무사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선거하는 날 투표 현장에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 테헤란 아니고 이제 쉬러즈라고 불리는 또 대도시에 이제 현장을 갔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일부러는 아니었지만 녹색도 바지를 입고 갔더니 막 사람들이 야 너도 무사비 뽑으려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하면서 이제 저한테 자기가 이때까지는 한 번도 선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무사비 뽑으려고 왔다면서 저한테 이때까지 그 자기 투표 뭐 그런 히스토리가 여기는 이제 약간 주민증이 수첩처럼 되어 있어서 그 투표를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도장을 받은 게 보라면서 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최초의 선거네요. 그러면 그 사람. 그래서 이 무사비를 뽑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정말 정말 세상이 뒤집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이제 아흐마네자드가 또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밤 9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온 날 밤 9시가 딱 되니까 온 동네 그 쉬러즈 제가 살고 있던 쉬러즈 방문했던 그 친구 집 동네에 사람들의 얼굴은 볼 수 없는데 각 집에서 알라 아크바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라 아크바르 그러니까
아기의 목소리 알라 아크바르.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신은 위대하다라는 음. 뜻인데 그걸 집집마다 얘기를. 집집마다 갑자기 앞집에서 하니까 옆집에서 하고 막 알라 아크바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신은 위대하다라는 거 명명했지만 불렀지만 거기서는 그 구호가 정확하게 30년 전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불렀던 구호인 거예요. 알라 아크바르 알라 아크바르 막 이렇게. 약간 그래서 30년의 이 역사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슬프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30년 전에 자신들의 힘으로 세웠던 그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 다시금 자신들이 했던 방식대로 다시 항의를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라 아크바르 막 소리를 하면서 항의해 드신 거죠, 선생님? 네.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알라 신은 위대하다는데 누가 잡아가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신은 위대하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끝에는 막 구체적인 이제 얘기가 목소리 나는 뭐 독재자에게 죽음을 그리고 막 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 종교자들 뭐 이러면서 뭐 굉장히 이제 수위가 이제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거리의 사람들이 원래는 무사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 녹색의 의미가 이제는 이건 부정선거다. 나는 분명히 미르 후세인 무사비를 써서 넣었는데 왜 내 표가 아흐마디네자드가 돼서 나오느냐. 근데 제가 그 아까 선거 날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그 부정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칸막이가 없고 그리고 이 뭐 번호로 이렇게 우리는 찍는 형태인데 네. 거기는 풀네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짓게 하려고 저러지? 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 결과를 이제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거리로 쏟아지고 수많은 또 사상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네다 솔탄이라는 또 여성이 그 거리에 이제 침묵 시위를 나갔다가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는 그 총탄에 이제 죽어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의 핸드폰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그것이 또 사람들이 그때 정말 그 이란 그 녹색 운동이 딱 시작되자마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 3일 동안 전국적으로 전화 불통, 인터넷이 다 불통, 그리고 위성 미디어도 다 이게 시그널이 나가 있더라고요. 막은 거네요, 다. 막았죠. 그래서 외부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막 이메일로 해가지고 막 해외로 막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 거죠. 국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녹색 운동인데 사실 녹색 운동이 혁명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이어지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 소요 사태가 이제 잠식이 됐는데 근데 이란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녹색 운동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원래는 그 그린 레볼루션이 될 뻔했는데 그냥 그린 무브먼트 그러니까 녹색 운동으로 그쳤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2009년의 이 민주화 시위는 비록 밖에서는 실패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실패가 아니다. 어떻게든 우리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한번 그래서 그 중동의 다른 사람들 어떤 얘기냐면 야 너희 이란 사람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79년에 한번 해봤거든요. 네. 다 같이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 시위에 정말 뭐랄까 시위꾼? 프로예요 프로. 시위꾼. 네. 그래서 뭐 정말 노래 누가 하나 시작하면 그 노래 쫙 부르고 시위 시작하면 구호하면 딱 부르고 한편에 영화처럼 이렇게 그게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녹색 운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란의 어떤 민주화에 정말 한 발짝 더 확 다가갈 수 있는.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30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 탄생 30년 만에 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좀 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도 그러면 이분들은 뭐 어쨌건 미완의 혁명이지만 우린 이걸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너무 되게 그 뭐랄까 역사적 사건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로 지금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올해 내년에도 또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기대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근데 이란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매력입니다. 네. 네. 네, 아시아 TMI 이란 편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이슈부터 시작해서 역사까지 짚어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2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